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100%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그건 전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 수준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최상위권 애들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런가 보다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느냐가 상위권과 좀 하위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 빈틈을 모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또 다시 전체를 칠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부법 유튜브 채널 서울대 쌍둥이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100%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전 심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된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은, 실제로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방법이 잘못됐고, 그래서 방법을 점검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 생각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성적 왜 안 오르지? 보면은 그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게 일정 수준의 노력을 들였으면 내가 힘드니까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랑 비교해보면 그건 전혀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 수준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평균 수준의 노력을 하면 당연히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면은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했다. 그럼 힘들죠? 그럼 집에 오면 나 오늘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노력에 대한 착각하는 경우부터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평범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냐면은, 첫 번째로 성과가 나올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기간 때 공부하는데 딱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올 법한 핵심 자료들이 있거든요. 학교 자료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소홀히 하고 뭔가 별로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든지, 뭔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료, 지금 당장 나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느냐, 요거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애들이 실력이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오답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다른 과목은 다 1등급 나왔는데 국어만 3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도대체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너 국어 공부하고 있는 책들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실력이 그냥 안 오를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틀린 문제들 있잖아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한 흔적이 없어요, 책에.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으면은 그게 틀린 이유가 있을 건데, 많이들 하는 실수가 틀렸을 때 그냥 해설지에 나와 있는 왜 그게 답인지에 대한 설명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래서 답이구나 하고 보통 넘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면 실력이 안 올라요. 어떻게 해야 실력이 오르냐? 문제를 맞든 틀리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면은 선택지 5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이건 확실히 맞는 거, 확실히 아닌 거, 이렇게 하나에 바로 쉽게 되는 것들이 있고, 약간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헷갈리는 선지들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고, 그걸 잘 맞춰내는 게 실력인데, 헷갈리는 선지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왜 헷갈렸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게 맞은 거였구나, 틀린 거였구나, 이런 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답 맞았어요. 근데 거기서 헷갈렸던 선택지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 찍어서 맞았어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이게 왜 정답이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스킵하고 그냥 맞았으면 넘어가고, 틀렸으면 틀린 딱 그 선택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 이러면 똑같은 1시간에 공부했어도 남는 거는 진짜 10분치만큼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특징은 뭐냐?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선지 있으면 다 체크를 해놔요. 다 체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맞았든 틀렸든지 간에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오답을 보는 방법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많은 효율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처럼 오답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도 효율이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상위권 애들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실제 그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자기가 모르면 어떡하지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오답 분석하면서도 봤던 거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거 다 체크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제가 과목 불문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되게 쉽고
쉽고 명확한 원칙 같은 걸 알려드리는 건데, 공부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실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타고난 이제 좀 이해력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못한,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5등급 나오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너무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지 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이 친구의 머리를 틔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땡땡아, 너 앞으로 수학 공부하면서 나오는 개념이든 문제풀이 과정이든 뭐든지 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 던져서 명쾌하게 답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안 되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 친구한테 물어봐서든 선생님한테 물어봐서든, 안 되면 새벽 몇 시라도 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테니까 무조건 해결하고 넘어가. 이걸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고지고대로 한 거예요. 새벽에 전화하니까 진짜 새벽에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분수에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해설지에 분모엔 0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삐리리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분모에 왜 0이 들어가면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애들 당연하게 쓰는 거. 근데 아마 열에 한 5은 물어보면 왠지 대답 못해요, 애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 반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런가 보다예요. 뭔가를 배웠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이게 딱 정반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디테일한 과목별 공부 방법들도 있겠지만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하나 말씀드리면, 왜라는 질문 주셔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모든 공부하는 과정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실력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몇 회 독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3회 독했다, 5회 독했다 그러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씩 다 보기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3번을 보고 5번을 보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모르느냐가 상위권과 좀 하위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5회 독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5회 독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5번 푸는 게 아니고 한 번 풀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문제랑 헷갈리는 것들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100문제를 풀었으면 그 중에서 50개는 알았고 50개는 좀 틀렸거나 헷갈렸다 하면, 두 번째 볼 때는 그 나머지 50개만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개를 또 보면은 그때 한 절반으로 좀 또 모르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3회독 할 때는 25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4회독 할 때는 12개만 보면 되고, 마지막 5회독 할 때는 6개만 보면 되거든요. 상위권 학생 공부과 공통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한국사 암기 과목도 외우고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복습하려고 하면 아는 거 또 보고 있고, 막 맨날 집합만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복습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이렇게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를 3번, 4번, 5번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없게 되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 시험 100점 받는 거는 빈 도화지를 빈틈없이 채우는 거랑 같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려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큰 형광펜을 이렇게 쓱쓱 그어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에서 봤을 때 얼추 채워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틈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또 다른 책을 사서 또 공부를 해요. 그럼 또 전체로 칠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이렇게 빈 곳에들이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좀 더 채워져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들여다보면 빈틈이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애들이 느끼기에는 나 다 채운 것 같은데, 근데 시험 보면 항상 틀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운이 좋아서 칠해진 곳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추지만 운이 나쁘게 그 빈틈에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원리인데, 그럼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빈틈을 찾아서 메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최상위권 애들은 이 빈틈을 찾아서 메우는 공부를 할 줄 알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오답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만 모아서 따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빈틈만 모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이걸 할 줄 알고,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 빈틈을 모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또 다시 전체를 칠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칠해진데 하면서 엄청난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상담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는 무조건 기준치 따라가게 돼 있다. 학생들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전교 1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 나는 전교 100등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지금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 수준을 본인의 기준치로 갖고 공부를 하죠. 근데 이 기준치가 왜 중요하냐? 전교 1등이 내 기준치가 돼 있으면 전교 1등을 하기 위한 맞는 공부 방법을 하게 돼 있고요. 내 수준 100등이라고 생각하면 100등짜리 공부를 하게 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내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목표는 나는 전교 1등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되게 제가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좀 공유 드리고 싶은데 요새 온라인 막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에서 물건 팔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무조건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에 내가 물건을 100개 파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은 지인들한테 판대요. 근데 한 달에 파는 목표가 10,000개다 라고 하면 지인들한테 팔아서만 절대로 10,000개를 팔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쿠팡 같은 그런 오픈 마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달에 파는 게 목표가 10만 개, 100만 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존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공부에서도 내가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배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목표의 10배를 목표로 잡아라. 그렇게 하면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고 방법이 달라지면 거기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독에 대한 목표치가 달라요. 보면은 제가 아이들 계획표를 많이 보거든요. 계획표를 많이 보는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은 한 번 보고 뭐 시험 전날 복습하고 끝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 남겨놓고 일단 1회독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2주 남았을 때 모르는 거 위주로 틀렸던 것들 위주로 한 번 복습하고 마지막 일주일 때 또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고 시험 정말 전날 그때 또 사회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아침까지 해서 막 시험 직전 쉬는 시간 있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해가지고 막 5번 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는 거 한 5번 돌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데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 고승덕 변호사라고 예전에 막 고시 3관왕하고 되게 유명했던 그 공부법 끝판왕 그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10번을 잡았대요. 그래서 10회독 공부법이라고 해서 유명해졌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10회독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높게 잡는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목표를 잡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방법을 실천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딱 5번 복습하자. 근데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5배의 법칙, 10배의 법칙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잘하면 잘하는 이유가 있고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 방법은 내가 지금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분명히 다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 잘 되기 위한 원칙들 지켜나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